반갑습니다. 갑자기 선교사가 된 기분이에요. 저 5년 전 사실 영주권을 취득하면서 첫 번째로 좀 마음으로 결심한 게 우리 최동욱 선교사님 계시는 네팔 땅으로 한번 비전 출입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뭐 사정으로 좀 못 가고 와이프만 작년에 가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좀 부담이 있던 차에 이번에 이제 베트남 선교 기회가 있어가지고 비전 출입 기회가 있어가지고 참여하게 됐습니다.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참 반복되는 일상에서 잠깐 떠나가지고 내 관점이 아니라 정말 하늘나라 관점에서 한번 현재의 삶의 위치와 한 방향을 점검해 보는 게 참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사실 그 회사 일이 좀 미진한 게 있어가지고 한 불확실성이 좀 있었는데 뭐 지원자가 결국 이제 남자가 제뿐이라서 의무감을 가지고 이제 안 가면 안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9월부터 이제 마음을 정하고 목사님 인도하에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. 뭐 널푸른 선교 교육의 대표로 가는 만큼 교회의 정성과 또 후원도 생각해야 되고 또 현장의 일을 잘 보고 잘 전해야 되는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팀원들이 이제 같이 기도를 했는데요.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지만 팀원들의 우선 유니티가 가장 중요하다. 그다음에 교회에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선교 사명과 영역이 확장될 수 있도록 그리 기도했고요. 비전 출입 준비 및 비자 프로세스가 또 원활히 잘 진행되도록 또 무엇보다도 팀원들의 이제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. 모든 기도가 다 필요하지만은 건강 문제의 기도 제목이 나왔을 때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. 가만 생각해보면 교회에서 나가는 거고 현지 선교사님 또 일정도 있고 그러니까 누가 아프면은 참 큰일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를 갖고 참 심각하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. 그 사실 당연한 일이지만은 그런 일상적인 참 당연하게 느끼는 것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전체적으로 정말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일에 대해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. 기도회를 통해서요. 우여곡절 끝에 하여튼 13일 날 저 호치민으로 떠나게 되었고요. 성도님들의 관심과 또 우리 멤버들이 또 후원해 주신 기도로 후원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. 기도 후원을 받고 호치민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. 호치민에서 첫 일정은 우리가 이제 동탑성이라는 이제 니미 교회에 방문하는 일이었는데요. 동탑성은 호치민에서 한 남서쪽 캄보디아 국경 쪽에 이제 인접한 곳인데 메콩강의 큰 줄기가 되는 티엔강이 이제 흐르는 거고 무이섭지라는 곳에 섭지가 굉장히 그 발달한 그런 곳입니다. 그래서 쌀농사와 연꽃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요. 그래서 호치민에서 한 3시간 정도 들어가야 되고 또 저희가 방문하는 니미 교회는 거기에서도 한 1시간 반 정도 작은 택시로 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. 그 마침 비가 와가지고 길이 끊겨가지고 좀 헤매다가 아침 출발해서 한 9시 반 예배가 좀 시작하기 전에 마침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. 현재 저희들이 봤던 니미 교회는 한 2-3년 전에 선교사님 지원으로 한 20만 불 정도 지원 들었다고 그러는데 많은 돈이 지었다고 그럽니다. 근데 본당 크기는 저희 교회의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고요.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했는지 신발 신고 참 들어가기가 곤란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. 일단 전체적인 모습은 저희들 이제 70년대 시골 교회 같은 그런 좀 참 정갈하고 또 친근한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. 부속 건물로도 건물 공장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사방이 트인 친교실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참 좋았어요. 그래서 그 사실은 주변에는 농사 짓는 그 농지였는데 친교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액세스를 잘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거기에 좀 특이한 사항은 보니까 그 샤워실이 한 10개인가 있더라고요. 그냥 수도꼭지만 있는 샤워실인데 그래서 뭐가 그리 많냐고 물어보니까 농사 짓는 분들이 농사하고 또 씻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습기가 차고 덥기 때문에 건물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샤워를 하고 갈 수 있게 그러니까 너무 잘 지어놨어요. 그런 어떤 현장에 그 이웃 커뮤니티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교회가 참 잘 지었다고 그래 잘 지어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사방이 섭지이고 또 오지라서 처음에 교회가 생길 때 공안에서 여러 번 찾아왔다고 그래요. 이 시골 오지에 어떻게 이런 멋있는 교회가 올라가나 해가지고 긴장하면서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. 그야말로 참 교회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그런 그 교회가 동탑성 있는 니미 교회였습니다. 예배에도 아까 봤듯이 한 100여 명, 한 120명 정도 참여하는 것 같은데
뭐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은 굉장히 참 은혜 넘치는 그런 예배 모습이었습니다. 예배 후 좀 쉬다가 아까 휴게소에 좀 쉬는 거 보셨는데 가정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. 그러면 안 선교사님하고 현장에 계시는 그 유원식 선교사님이라고 팀을 나누어 가지고 한 팀은 가까운 곳에 한 7군 돌기를 하고 한 팀은 먼 곳으로 한 3군데 정도 돌기를 하고 장학금 수여식을 하고 출발했습니다. 그 이미 장학금이 한 10년 정도 받아가지고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도 있다고 그래요. 굉장히 오래된 사기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직접 방문해서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이 좀 형식적인 면도 있고 좀 생색내기인가 하는 조금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학생들을 만나보니까 장학금 받는 걸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무엇보다도 장학금 받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게 전해져 가지고 너무 잘 왔다는 생각이 났고 또 좀 암울하고 어두운 그런 환경을 보게 되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정말로 저절로 생겨났습니다. 주님이 정말 제 옆에 그 좀 가난한 사람을 두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분들을 돕게 하는 게 정말 우리 마음을 좀 이리 항상 다듬어 주시려는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. 그 한 사람을 신앙인으로 바르게 성장시키는 것이 또 얼마나 귀한 일이고 또 그것을 귀한 만큼 그 일이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고 아까처럼 한 10년간 오래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.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선교사님한테 참 감사한 마음도 들고요. 또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. 저희들이 그 안 선교사님 그 아드님이 또 시무하시는 그 미국 교회에서 왔다 해가지고 점심하고 저녁을 정말 환대를 많이 받았고요.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직접 서빙을 해주고 그래서 참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 바자에서 말해준 성금 일부를 또 그쪽에 저희들이 헌금하고 떠나 아쉬운 그 작별을 하고 떠나왔습니다. 참 시골길을 나오다 보니까 미국에서 베트남까지 오는 것도 스탑오버 시간까지 되면 한 20시간 정도 이상이 걸리는데 거기에서 또 한 4시간 들어가야 되니까 뭐 현실적으로 언제 우리가 또 이곳에 올 수 있나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더 아쉬웠고요. 또 니미교회에서 생기는 헌신적으로 생기는 장로님들과 목사님들 그리고 또 스쿠터를 타고 시골길을 달리며 학생들을 방문했던 그런 것들이 참 잊혀지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참 의미가 있었어요. 그래서 선교의 비전 출입이 사실 서로가 만나고 위로받고 또 신앙인끼리 서로 격려받고 또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번 비전 출입을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아울러 저희들이 짧게 뭐 하루만 이미 교회를 방문했지만은 저희들 방문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과 또 장학생들이 많은 참 격려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떠나왔습니다. 선교사님 그 153 아카데미 사역은 아까 보듯이 학교와 기숙사와 그리고 니미교회 같은 이제 농촌 협력 사역 그런 거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까 보듯이 학교는 한 4층짜리 정도 작은 건물을 임대해서 있고요. 깨끗하더라고요. 그 호치민 시내에 있고 기숙사는 한 스쿠터로 한 20분 내지 30분으로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. 기숙사는 층마다 한 방이 2개 정도 되어 있고 한 방에 한 8명씩 신학생들로 이루어져 한 40명이 기숙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베트남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제 동남아 학생들을 이제 가족, 나라, 세계 그 3위 의미하는 데인데 품는 그린 크리스천 실업 기독인으로 양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한국어, 그다음에 영어, 그다음에 회사 일에 필요한 격리, 인성훈련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. 아카데미 공부에는 실제로 기숙사 학생뿐만 아니라 한 80명 정도가 수학하고 있었는데 기숙사뿐만 아니라 아카데미 그런 것도 전액 무료라고 하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클 것 같고 실제로 물어보니까 운영비가 월간 3,000불 이상이 소요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마지막 날 학생들이 저희들 시내 관광을 하면서 먹고 싶은 거 물어보니까 한국에 이제 가본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떡볶이, 김밥 이런 걸 얘기해가지고 저희들이 아침부터 장을 봐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대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식사 후에 이제 아까 찬양하던 지하실로 내려가 보니까 한 80명 정도가 한국어 찬양을 하는데 정말 감동이 되고 큰 은혜가 됐어요. 찬양을 또 열심히 부를 뿐만 아니라 한국 땅도 아니고 베트남 땅에서 한국 찬양을 이렇게 열심히 또 듣는 게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. 정말 이게 선교의 힘인가. 우리
복음의 힘인가 하는 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뭐 학생들 중에는 그 찬양의 의미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한국어 목적으로 이제 부르지만은 그래도 베트남 젊은 청년들이 80명 이상이 모여서 찬양한다는 게 그런 쉬운 일은 아니죠. 그리고 또 부르는 모습들이 얼마나 이쁜지 참 그렇더라고요. 153 아카데미에서 사람 키우는 그런 귀한 일이 좀 자리를 잘 잡아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다만 이제 경제적으로는 이제 독립하는 것은 좀 남아 있지만은 그들이 그 학생들이 한국 교회를 또 좋아하고 그 한국을 모델로 그렇게 배우려고 하는 그런 열의가 막 느껴졌습니다. 그런 열심들이 너무 대견하고 또 제가 한국 교인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. 그래서 그들이 뭐 좀 문제가 있지만은 한국 교회 좋은 점만 잘 배워서 그 베트남 현지 복음화에 힘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선교 취입을 요약해 보면은 전체적으로 베트남이 이제 70년대 우리 한국과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역동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난 걸 볼 수 있었고요. 베트남 네팔 출입을 다닌 아내의 말을 빌리면은 그 네팔에는 아직도 좀 깜깜하던 신앙적으로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왔는데 저희들은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베트남에는 어떤 저 멀리 새벽에 작은 기운이 느껴지는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현재 전도는 금지되어 있다고 하는데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토양은 그 공산차에서 종교가 없어짐으로써 그런 게 마련되어 있다는 생각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또 비참한 어떤 전쟁 역사가 있음에도 젊은이들이 밝고 전쟁에 대한 어떤 정오심이나 적개국에 대한 정오심은 별로 없이 보였습니다. 그래도 베트남 남부 저희들이 방문했던 곳이 자연적으로 너무 풍요롭고 또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너무 그 순수한 마음이 있어서 앞으로 복음에 큰 쓰임이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메콩강은 애국에 있어서 나일강 같이 베트남의 삶과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럽니다. 그래서 베트남에 보니까 항상 그 메콩강은 뭐 굉장히 자랑스럽게 하는데 저희들 봐서는 굉장히 누렇고 좀 지저분하게 보이더라고요. 그런데 메콩강의 수질은 굉장히 오염없이 깨끗하다고 해요. 그 이유가 이제 광 곳곳에 떠다니는 옥자마라는 수초가 있는데 그 수초가 오염 정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다고 뭐 선교사님이 막 자랑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베트남이 급속한 이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은 사회도 또 발전되고 뭐 사람 속에 또 이기심과 탐욕도 생기게 되고 신앙도 또 순수함에 떠나서 세속화서 될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참 이걸 보면서 우리 153 아카데미 청년들 그리고 니미교회 성도님들 같은 분들 또 그 저희들이 전해준 장학생들 같은 그런 크리스천들이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옥자마 같이 정말 베트남 사회를 앞으로 잘 짊어지고 가겠구나 하는 많은 그 희망을 갖고 들어온 그런 기회였습니다.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정말 좋은 선교 여행이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